안녕하세요. 웨이드 원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레벨업을 하면서 뭐가 바뀌는지, 어느 부분을 더 새롭게 배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등과정부터 중등, 초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초등에서 뭘 해갖고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레벨업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재 구성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텍스트북이 레벨이 한 단계씩 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닉스 리딩은 2번에서 3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잉글리시는 1에서 2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북과 월북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스피킹 라인은 스마트 잉글리시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있는데요. 레벨 4가 책의 시중에 있긴 하나 저희는 레벨 3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과정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지금 중간 단계인 2번 과정으로 합니다. 자, 2번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뭔가 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이가 어려워하면 어떠지? 이런 좀 높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책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책을 어떤 무게중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간단하게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 배우게 될 교재 내용은 책을 같이 좀 보시면서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잉글리시 숫자 2로 되어 있고요. 자, 월북은 이걸 보조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따로 빼고요. 그 다음 스튜던트북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내에 뭐 셀러버스라든지 플로우는 뭐 이전 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책 후반부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스코프와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될지 레슨별로 topics 그 다음에 vocabulary, structure 그 다음에 language를 어떤 상황별로 쓰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뭘 배울 건지에 대해서 교재를 좀 그렇죠. 이렇게 훑는 과정으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면서 뭐 새로운 표현이라든지 뭐 어려운 걸 뭐 더 배운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책 구성이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좀 중점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아이들이 조금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포커스 설명을 드리니까요. 자, 일단 보캐블러리를 보면 일단은 1번에 비해서 어떤 단어가 많냐면 1번에서는 명사들이 많았다 그러면 2번에서는 이번 책에서는 형용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형용사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고요. 자, 1번에서는 가장 큰 도드라지게 나오는 그 표현이 What is it? 이미 1번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는 스트럭처가 어떻게 대답이 되냐면 It's a bear까지만 배웠습니다. It's a bear, it's a book, 뭐 it's a desk 이런 식으로 명사만 나열해서 얘기하는 걸로 배웠는데요. 자, 2번 새로운 책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들을 공부해서 명사 앞에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조금 더 팽창시키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안 배웠던 거를 2번에서 막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1번에서 배웠던 기준에서 그 틀에서 살을 하나 둘씩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끔 붙여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들도 형용사를 많이 써주는 것들을 쓰고 있고요. 이거와 동시에 비동사를 주어하고 어떻게 짝을 맞춰 써야 되는지도 스피킹으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자, 1번에서는 how many marbles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되진 않았죠. 뭐 의사소통은 되지만 how many marbles?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숫자로만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걸 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스트럭처에다가 살을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거나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이번 2권에서 하기 때문에 are there 이라는 있어 라고 문장을 이제 확장시킵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답하는 거는 조금 더 천천히 할 거야 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갑니다. 왜냐하면 후반부로 가면 다시 요것도 문장으로 완전하게 대답하는 걸 또 후반부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1번에서 했던 걸 기준으로 복습하면서 쉽게 2번에서는 조금 살을 붙여 나가고 조금 더 형용사라든지 부사들을 써서 풍성하게 한다. 요런 포커스로 2번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프 끊으면 레슨 10까지, 그 다음 레슨 11부터는 이제 다음 건을 위한 웜업 작업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자, 보통 비동사로 위주로만 계속 배웠었는데, 이제 일반 동사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나, 그리고 너, 이렇게 1인칭과 2인칭을 시작으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긍정 부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단어의 일반 동사의 기본 표현을 배웁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로도 넘어가서 she나, he나, 그 다음에 she나, he나, 그 다음 they 여러 명이 되는 것도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시면 책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익히긴 하겠지만 다음 건에 3번에서 할 부분에 대한 웜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아이들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형용사에 대한 느낌을 계속 가져가면서 형용사의 복습과 그 다음에 체화, 아이들이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계속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살 붙인다, 요 느낌으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브 교재로 붙는 게 파닉스 리딩이라는 교재인데요. 파닉스 리딩은 지금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이건 목차만 보시면요. 자, 이미 2번에서 매직 2라는 부분을 이미 오버랩하면서 복습을 시작했고요. 이번 책에서는 이어져서 아 발음에서 매지기가 되면서 오우 길어지는 장모음으로 빠지는 거 연습이랑 그 다음에 하나만의 스템 단모음 어에서 매직 이가 붙으면서 유 길게 빠지는 장모음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파닉스 레벨 4에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중자음이라고 그래서 클르, 플르, 슬르, 글르, 플르, 슬르 이런 이중자음을 연습을 계속합니다. 다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파닉스를 이전 했던 거를 잘 기억을 떠올려서 읽는데 잘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누적 반복 학습을 하고요. 이 단계까지는 읽고 해석하거나 뭐 이런 번역식의 수업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집에서도 아이가 뭐 해석을 아이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림을 이용한 뭐 스피킹 연습을 한다든지 그림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지 뭐 읽고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사운드에 대한 음가에 대한 복습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재 구성을 같이 보셨는데요. 교재가 바뀌는 과정에서 레벨업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잘 살려서 살붙이기시려고 한다. 그래야지 스피킹도 원활하게 잘 부드럽게 나오는 거를 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과정에서도 여전히 컨버세이션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아닌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나온 문장을 달달달달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상황별로 표현 습득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그게 갖고 있는
그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 방식의 뉘앙스 이해를 좀 많이 하도록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연습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하는 건 두잉글리시는 숙제는 수업보다 쉽게 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라도 숙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뭐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힘든지 잘 얘기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내 또는 선생님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아이가 덜 힘든 방향으로 다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로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같이 해주시거나 어머님의 숙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좀 저희하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꼭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Q&A가 있을 수 있죠.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원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점 해결해 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준비했으니까 뭐 저도 좋고 어머님들도 뭐 가볍게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감사하고 저희도 그 감사한 마음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